왜 하필 당신이 거기서 나와? 나도 묻고 싶소. 왜 35년 전에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내 아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지. 기선 씨 제발 그땐 제가 떠난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내가 피투성이가 돼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날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이 내 어머니였어요. 저는 당신 옆에 서 있을 자격이 없었어요. 뭐라고? 그날의 그 죄책감 때문에 난 평생 당신 얼굴을 피하며 살았어요. 그럼 난 뭘 미워하며 살아온 거지? 내 인생의 절반을 오해에 바친 셈이잖아. 그래서 도망치기 전에 이 말만은 하려고요. 기선 씨, 저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미연 씨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35년 전 서로를 끊어버린 건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분이 지훈이 아버지세요. 딸 다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기선이었다. 35년 만에 마주한 기선은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백발이 석였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갑고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기선도 나를 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이신 박기선입니다. 기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내 사위가 될 남자 지훈이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착한 청년이었다. 다혜를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정미연입니다. 내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기선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 담긴 건 반가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배신감이었다. 다혜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버님도 이쪽으로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기선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되지 않았다. 35년 동안 너무나 멀었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아이러니했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메뉴판을 건넸다. 다혜와 지우는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와 기선은 입을 열지 못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더운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적당한 온도였다. 하지만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동시에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기선을 마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아버지, 주문하실래요? 지훈이 기선에게 물었다. 기선은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고 대답했다. 아무거나 괜찮다. 목소리가 너무 딱딱했다. 지훈이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메뉴를 골랐다. 음식이 나왔다.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평소 같으면 맛있어 보였을 음식들이 오늘따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자르다가 그만두고 그냥 물만 마셨다. 우리의 어색함을 눈치챈 다혜가 밝게 말했다. 어머니, 지훈이 아버님은 건축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응, 그랬구나.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기선이 건축가가 됐다는 건 몰랐다. 35년 전 기선은 대학원생이었다. 건축을 공부하고 있었고 언젠가 자신의 사무소를 열고 싶다고 했었다. 꿈을 이룬 거였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지훈이 공손하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간호사야.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기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간호사. 우리가 만났던 곳도 병원이었다.
35년 전 우리는 각자의 부모를 간병하며 만났었다. 기선의 아버지는 안말기였고 내 어머니는 치매였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기선은 지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도 옆에 앉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때 기선은 따뜻했다. 내 손을 잡아주고 울고 싶을 때 어깨를 내어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었다. 나도 기선에게 그랬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절박했고 우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다. 간병 동료이자 연인 같았고 가족 같았다. 기선은 내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날 밤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고 기선이 크게 다쳤다. 그리고 나는 떠나야만 했다. 어머니? 다혜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 미안해. 무슨 말이었지? 결혼식 날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언제가 좋을 것 같니? 나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기선은 여전히 차갑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혜와 지훈이 화장실에 갔다. 나와 기선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견딜 수 없는 침묵. 기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정말 오래됐네. 35년이지. 기선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도 알았다. 1989년 10월 23일. 내가 기선 앞에서 사라진 날. 그 이후로 35년이 흘렀다. 미연 씨는 변하지 않았군. 기선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거짓말. 나 엄청 늙었잖아. 겉모습 말고. 여전히 도망가는 걸 잘하는 것 같아서. 날카로운 말이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떠났어? 기선이 물었다. 35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것이다. 기선 씨.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기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럼 언제? 또 35년 후? 기선의 비난이 계속됐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다혜와 지훈이 오고 있어. 기선은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다혜와 지훈이 돌아왔고 우리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훈이 말했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 상의할 게 있어서요. 기선이 차갑게 대답했다.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그 말에 지훈과 다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좋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혜가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이 아버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니 처음 봤어.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35년 전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남편의 아버지라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차갑게 변한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상처. 내가 준 상처였다. 35년 동안 아물지 않은.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미연 씨. 기선의 목소리였다. 기선 씨. 내일 만나자. 우리 둘만. 왜? 할 말이 있어. 35년 동안 못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떨었다. 내일 기선을 다시 만난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 3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내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상견례의 자리에서 기선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얼어붙었다. 다혜와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선을 쳐다봤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당황해서 물었다. 기선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 가정이랑은 결혼 못 시킵니다.
다혜가 벌떡 일어났다. 지훈이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야. 이 결혼은 안 돼. 기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돈을 던졌다. 식사비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만 가보겠다. 기선 씨. 나도 벌떡 일어나 기선을 불렀다. 하지만 기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남은 우리 셋은 멍하니 서 있었다. 다혜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기선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35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걸. 어제 만났을 때 기선은 나에게 물었다.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내 어머니가 기선을 공격해서 다치게 했다고. 그래서 죄책감에 떠났다고. 대답 안 할 거면 나도 할 말 없어. 기선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기선 씨, 제발 다혜와 지훈의 결혼만은 막지 마.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행복해야 해? 잔인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해했다. 기선은 35년 동안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채로. 지훈이 황급히 아버지를 쫓아갔다. 다혜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뭐가 문제예요? 왜 지훈이 아버님이 저러시는 거예요? 다혜야. 어머니랑 지훈이 아버님이 아는 사이예요. 그렇죠? 다혜는 똑똑했다. 눈치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어. 얼마나 오래전인데요? 35년 전. 다혜는 눈을 크게 떴다. 35년 전이요? 그럼 어머니가 26살 때잖아요.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기선이 내 첫사랑이었다고. 아니, 첫사랑보다 더 깊고 절실한 사람이었다고.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제 결혼이 달린 문제예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다혜야.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잘못이 뭐가 있어요? 다 내 잘못이야. 35년 전에 내가 기선 씨를 상처를 줬어. 다혜는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다혜에게 모든 걸 말했다. 35년 전 병원에서 기선을 만났던 일.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이 자라났던 일. 그리고 그날 밤의 비극을. 외할머니가 치매 증세가 심해지셨어. 밤마다 환각을 보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셨지. 어느 날 밤 기선 씨가 우리 집에 왔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하려고. 다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셨어. 손에 가위를 들고. 기선 씨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공격하셨어. 어머니. 기선 씨는 어머니를 막으려다가 크게 다쳤어.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 실려갔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기선 씨 가족들이 너무 화를 내셨어. 당연하지. 아들이 다쳤는데. 기선 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오지 마라.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 다혜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거예요. 응. 나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기선 씨를 너무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가 기선 씨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기선 씨한테 설명도 안 하시고요. 할 수 없었어. 기선 씨 가족들이 만나지 말라고 했고 나도 기선 씨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 다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 기선 씨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지만 외할머니 병 때문이었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혜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연 어머님, 저 지훈이에요. 지훈아,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보고 싶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평생 혼자 사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아버지는 항상 외로워 보이실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기선 씨가 결혼을 안 하셨다고? 네. 제 엄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죠. 눈물이 났다. 기선도 나처럼 혼자 살아왔다. 35년 동안. 지훈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제발 다혜랑 결혼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다혜가 옆에 와서 나를 안아줬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와 지훈이 아버님을 다시 만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하게요. 하지만 기선 씨가 만나주지 않을 거야. 만나게 할 거예요. 저랑 지훈이가. 다혜의 눈빛은 단호했다.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다. 며칠 후 다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내일 오후 3시에 종로 카페로 오세요. 왜? 지훈이 아버님도 오세요. 저희가 두 분을 만나게 할 거예요. 다혜야, 그건. 어머니, 제발요. 저희 결혼을 위해서라도.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다음 날 카페에 갔다. 기선은 이미 와 있었다. 차갑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기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선 씨.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앉아만 있어. 차가운 말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다혜와 지훈이 왔다. 둘은 우리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여기 있을게요. 두 분이 이야기하세요. 다혜야. 어머니, 제발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35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요. 다혜는 단호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기선을 봤다. 기선도 마지못해 나를 쳐다봤다. 시작해. 기선이 말했다. 35년 전 얘기. 왜 떠났는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말해야 했다. 모든 진실을.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떠나야만 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다. 기선은 차갑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해야 했다. 1989년 여름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기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다. 나도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으니까. 국립의료원 3층 복도였어. 나는 어머니 병실에서 나와서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지.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무력했어.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26살의 나는 갓 간호사 면허를 땄지만 정작 내 어머니는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치매는 서서히 어머니를 앗아가고 있었다. 당신이 다가와서 물티슈를 건네줬어. 울지 마세요. 여기서 우는 사람은 당신만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 기선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어. 복도에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때론 병원 밖 벤치에서. 당신 아버지는 폐암 말기셨고 내 어머니는 치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쏟아졌다. 당신은 나한테 꿈 이야기를 해줬어. 언젠가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나는 당신의 눈빛이 좋았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눈빛이. 기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도 기억해. 당신이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물을 참던 거. 환자들에게는 밝게 웃지만 혼자 있을 땐 항상 슬퍼 보이던 거.
내 가슴이 뛰었다. 기선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장례식장에 갔었어. 당신은 영정 앞에서 울지 않았지. 그냥 담담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어. 하지만 밤에 나를 보자마자 무너지더라. 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 그래. 기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당신이 없었다면 어머니 병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35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를 의지하던 날들. 당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 당신이 내게 고백했지. 미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나는 솔직하고 싶어요라고. 기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백했어.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기선 씨. 당신이 유일한 위로예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됐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다. 주변에 말하지도 않았다.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관계. 하지만 그게 더 특별했다. 어느 날 밤 당신이 우리 집에 왔었어. 내가 전화로 너무 힘들다고 했거든. 어머니가 밤새 소리를 지르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목이 메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요, 미연 씨. 내가 여기 있잖아요라고 말해줬어.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 기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가위를 들고 계셨어. 치매 증세로 환각을 보고 계셨던 거야. 어머니는 당신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 도둑이야. 우리 딸을 해치려는 도둑. 이라고. 기선이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달려들었어. 나는 어머니를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힘이 셌어. 치매 환자들은 그럴 때가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지.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어머니를 제지하려다가 팔에 큰 상처를 입었어. 가위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났어. 나는 미칠 것 같았어. 119를 불렀고 당신은 병원으로 실려갔어. 기선이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 가족들이 병원에 오셨어. 당신 어머니, 형님, 누나. 모두들 너무 화가 나 계셨어. 당연하지. 아들이, 동생이 다쳤는데. 목소리가 더 떨렸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가씨,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근처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선이 눈을 떴다.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은 몰랐어. 수술 받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당신 가족들은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 죄책감이 너무 컸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것. 내 어머니가 당신을 해쳤다는 것. 그 모든 게 내 잘못처럼 느껴졌어. 미연 씨. 당신이 퇴원한 다음 날 나는 짐을 쌌어. 어머니를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났어. 당신한테 설명하지 못했어.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 기선이 주먹을 쥐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결정했어? 당신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나는 그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편한 거였어. 기선이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35년 동안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줄 알았어.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나는 35년 동안 상처받았다고. 기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기선 씨, 제발 들어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만 힘들었어? 나는 안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찾으러 다녔어. 몇 달 동안. 당신 집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몰랐어. 기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어머니 병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한 줄.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당신이 어딘가에서 죽어있는 꿈을. 나는 울었다. 기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1년쯤 지났을 때 누군가한테 들었어. 당신이 부산으로 갔다고. 살아있다고. 그때 나는 안도했어.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떠났냐고. 기선 씨. 나는 부산까지 찾아갔어. 당신이 일한다는 병원에.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멈췄어. 당신은 웃고 있었거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어. 아,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나만 힘들었구나라고. 기선은 다시 앉았다. 그날 나는 당신을 포기했어.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어.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선의 손을 잡았다. 기선 씨, 나는 한 번도 웃은 적 없어. 그때 당신이 본 웃음은 가짜였어. 나는 매일 밤 울었어. 당신 생각하면서.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갈 수 없었어. 당신 가족들이 날 원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35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다혜와 지훈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좀 이해하셨어요?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아버지, 미연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어머님도 피해자였어요. 지훈이 말했다. 기선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 이제 알았어. 기선은 나를 봤다. 하지만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야. 35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어. 알아.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다. 내가 날 버린 거였어. 카페를 나서는 길, 기선이 내게 던진 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차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기선이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봤다. 기선 씨,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안다고 했어. 이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기선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35년 동안 나는 혼자였어. 당신 생각하면서.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기선의 고통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최소한 이유를 알고 떠났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버려졌다고만 생각했어. 기선은 주먹을 쥐었다. 알아? 내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내가 너무 무거운 존재였나. 내가 당신한테 부담이었나. 매일 그런 생각만 했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기선 씨. 당신 가족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나한테 직접 말했어야 해. 기선 씨, 이런 이유로 못 만나요 라고. 그럼 나도 이해했을 거야. 받아들였을 거야. 기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쳤어. 아무 설명도 없이.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알아? 비겁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았다. 나는 비겁했다. 기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 기선은 차문을 열었다. 나는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우리 자식들 결혼건도 우리 관계도. 기선 씨, 제발 다혜와 지훈만은. 알아. 애들 잘못은 아니지.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차문이 닫혔고 기선은 떠났다. 나는 주차장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다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다. 기선 씨가 아직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다혜는 한숨을 쉬었다. 지훈이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님이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안 나오신대요. 다혜야,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내 결혼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혜는 내 손을 잡았다.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훈이도 저를 사랑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기선 씨가 결혼을 반대하시면 설득할 거예요. 어떻게든. 다혜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35년 전의 사진들. 기선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다. 우리는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그냥 순간순간을 함께 했을 뿐. 하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선이 건네준 물티슈.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먹었던 샌드위치. 병원 뒤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들. 미연 씨, 나는 당신이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기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왜요? 힘든 상황인데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서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선 씨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때의 기선은 솔직했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나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미연 씨. 기선의 목소리였다. 기선 씨. 내일 시간 있어? 왜? 만나자. 우리 둘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어디서? 옛날 그 병원.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가슴이 뛰었다. 기억나. 국립의료원이지? 그래. 내일 오후 2시에 3층 복도에서 보자.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국립의료원을 찾았다. 35년 만이었다. 병원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 시설도 현대화됐다. 하지만 3층 복도는 비슷했다. 긴 복도 창문 그리고 계단. 기선은 계단에 앉아 있었다. 35년 전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오랜만이야, 이 자리. 기선이 말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당신이 울고 있었어.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물티슈만 건넸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미연 씨, 나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뭘? 우리에 대해서. 35년 전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에 대해서. 기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떠난 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기선 씨. 그리고 깨달았어. 나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 나는 놀라서 기선을 봤다.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나는 당신을 찾아야 했어. 제대로. 부산까지 갔으면서 왜 말을 걸지 않았을까? 왜 그냥 돌아왔을까? 기선은 자책하고 있었다. 나도 비겁했어. 당신이 나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어. 당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기선 씨는 잘못이 없어.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야 했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의심했어. 이 사람은 날 버렸어라고만 생각했어. 기선은 나를 봤다. 미연 씨,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당신은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어. 그래서 35년 동안 오해 속에 살았던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풀려서 다행이야. 그래. 다행이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35년 만에 느끼는 평화. 미연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응. 당신은 나를 아직도 사랑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모르겠어. 35년이 지났잖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고. 하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
35년 전처럼은 아니지만 뭔가 설레는 느낌이 있어. 기선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나도 그래. 당신을 보면 심장이 이상해져.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반갑기도 하고. 복잡하네. 그러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우리는 웃었다.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기선 씨, 우리 자식들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 허락할 거야. 나는 놀라서 기선을 봤다. 정말? 응. 애들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훈이는 다혜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더라. 내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어. 고마워 기선 씨.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우리도 관계를 회복하자. 친구로든 뭐든. 기선은 진지했다. 3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는 기선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당신이 그리웠어. 35년 동안.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났다. 복도를 함께 걸었다. 35년 전처럼. 병원을 나서며 기선이 말했다. 미연 씨, 커피 한잔 할래? 좋아.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주문을 하고 앉았다. 기선 씨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뭐 그냥 살았지. 일하고 지훈이 키우고. 당신은? 나도 비슷해. 일하고 다혜 키우고. 재혼은 안 했어? 못했어. 마음이 안 갔어. 당신은? 나도. 우리는 서로를 봤다. 둘 다 35년 동안 혼자 살았다. 서로를 잊지 못해서. 기선 씨, 우리 바보 같지? 그러게. 이렇게 될 거면 진작에 만날 걸. 하지만 때가 있는 거겠지. 지금이 우리의 때인 거야. 그런가? 그래. 35년 전에는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된 거지. 기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35년의 이야기. 기쁜 일, 슬픈 일, 후회하는 일. 모든 걸 나눴다. 미연 씨,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좋아. 어디서? 당신이 좋아하는 곳 어디든. 그럼 한강공원은 어때?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카페를 나서며 기선이 내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듯이. 이래도 될까?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꽉 잡았다. 물론이지.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61살과 62살의 첫사랑이 35년 만에 다시 손을 잡고.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다혜와 지훈이 우리 앞에 서서 말했다. 일주일 후 두 집안이 다시 모인 자리였다. 이번엔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훈의 집이었다. 무슨 결정? 기선이 물었다. 저희 결혼식 날짜요. 지훈이 대답했다. 두 분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다. 다혜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는 지훈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훈이도 저를 사랑하고요. 35년 전 일은 저희와 관계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지훈이 아버님의 과거가 저희 미래를 맞게 놔둘 순 없어요. 지훈도 거들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요. 기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항한 거였다. 지훈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의 상처는 이해해요. 3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까지 좌우할 순 없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저는 다혜를 사랑해요. 다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저희는 결혼할 겁니다. 나는 다혜를 봤다. 딸도 같은 표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눈빛. 다혜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머니, 지훈이랑 결혼 못하면 저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나요. 기선이 한숨을 쉬었다. 애들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야. 네? 다혜와 지훈이 동시에 물었다. 나는 이미 허락했어.
너희 결혼. 기선이 나를 보며 말했다. 미연 씨도 찬성하지? 응, 물론이지.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주 만났다. 병원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고 35년 동안의 오해를 풀었다. 정말요? 다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왜 지난번에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땐 미처 정리가 안 됐었어. 35년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잖니. 기선이 설명했다. 하지만 미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이해하게 됐어. 그리고 깨달았지. 너희 결혼을 막을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걸. 지훈이 기선에게 다가가 안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내가 걱정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이해했어요. 다혜도 내게 와서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네 사람은 함께 포옹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훈이 말했다. 그럼 이제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 해라. 기선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날짜, 장소, 하객 명단. 행복한 고민들이었다. 예식장은 어디가 좋을까? 다혜가 물었다. 작은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나도 그게 좋아. 지훈이 동의했다. 아버지,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좋으면 돼. 기선이 대답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주례는 내가 하고 싶어. 놀라운 제안이었다. 보통 주례는 교수님이나 목사님께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주례를요? 응. 내가 너를 키웠잖니. 내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고 싶어.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오히려 영광이에요. 나도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내가 말했다. 다혜의 드레스는 내가 골라주고 싶어. 엄마가 딸 결혼 드레스 고르는 게 꿈이었거든. 물론이죠, 어머니. 같이 가요. 다혜가 환하게 웃었다.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계속 결혼 이야기를 나눴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지, 예식 음악은 뭘 할지. 식사를 마치고 다혜와 지훈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다. 나와 기선만 거실에 남았다. 기선 씨 정말 괜찮아? 우리 애들 결혼. 물론이지. 왜? 혹시 억지로 허락하는 건 아니야? 기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심이야. 지훈이와 다혜는 서로 사랑하잖아.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거든. 미연 씨 사실은. 기선이 말을 멈췄다. 사실은? 나는 이번 일이 고마워. 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계기잖아. 애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영원히 못 만났을 거야.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게. 신기하지? 35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인가 봐. 그런가? 그래.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지금이. 기선은 내 손을 잡았다. 미연 씨, 나는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뭘? 당신을. 가슴이 뛰었다. 기선 씨.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어. 당신을.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35년 전처럼 설레는 눈빛. 부엌에서 다혜와 지훈이 나왔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사진 찍어주실래요? 지훈이 휴대폰을 건넸다. 우리 둘이? 네, 기념으로요. 나와 기선은 일어나 다혜와 지훈 뒤에 섰다.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우리 네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담긴. 어머니, 이 사진 정말 좋다. 저희 결혼식 날 슬라이드에 넣어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 사진을 보니 신기했다. 두 집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니. 다음 주에 또 모일까요? 지훈이 제안했다. 예식장 보러 같이 가요. 4명이서. 좋아. 우리는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혜가 말했다. 어머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에요. 다혜야, 고마워. 왜요? 내가 지훈이를 만나줘서. 덕분에 어머니도 기선 씨를 다시 만났잖아. 다혜는 웃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물론이지.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걸.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이제. 그럴게. 노력할게. 집에 도착해서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다혜의 말대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다. 기선을 만난 후로 뭔가 달라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기선이었다. 잘 들어갔어? 응. 지금 막 도착했어. 오늘 고마웠어. 같이 저녁 먹어서. 나도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 미연 씨. 응? 나는 진심이야.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 나도. 그럼 천천히 시작해보자. 우리 관계를. 좋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3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기선이 입을 열었다. 다음 주 약속대로 우리는 산책을 나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다. 뭔데? 35년 동안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 기선은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미연 씨,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했어. 왜 떠났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는 걸. 기선이 나를 봤다. 미안해. 35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어. 기선 씨. 그리고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기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이 너무 컸거든. 내 마음속에서. 눈물이 났다. 나도 그래. 기선 씨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정말? 응.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도 있었어. 하지만 번번이 거절했어. 기선 씨가 자꾸 떠올라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미연 씨, 우리 바보 같지? 그러게. 35년을 이렇게 보내다니.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 그래. 늦었지만. 기선은 내 얼굴을 바라봤다. 미연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 3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도 사랑해, 기선 씨. 우리는 키스했다. 61살과 62살의 첫 키스. 어색했지만 설렜다. 미연 씨, 나랑 사귈래? 기선이 웃으며 물었다. 이 나이에 사귀는 거야? 왜 안 돼? 우리도 사랑할 권리 있어. 그렇긴 하지.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다. 어때? 좋아.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계속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 든 커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보다. 기선 씨, 우리 애들한테 말해야 할까? 우리 사귀는 거. 당연하지.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애들이 뭐라고 할까? 좋아할걸?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기쁘잖아. 기선의 말이 맞았다. 다혜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다. 미연 씨,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또 뭐야? 나는 사실 부산에 갔을 때 당신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 정말? 응. 당신이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갔잖아. 그리고 당신을 봤어. 복도에서 환자들한테 웃으며 말하는 모습. 기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다가가려고 했어. 하지만 발이 안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왜? 당신이 너무 밝아 보였거든.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생각했지. 아, 이 사람은 나를 잊었구나. 나만 붙잡고 있었구나라고. 그게 아니었는데. 알아. 이제 알아.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그냥 겉으로 웃었을 뿐이라는 걸. 기선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때 말을 걸었어야 했어. 아니야. 나도 미안해. 조금이라도 연락했어야 했어.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미연 씨, 만약에 말이야. 응? 그때 내가 말을 걸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 다시 만났겠지? 그리고 사랑했겠지. 다시.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기선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숙해진 거 아닐까? 무슨 뜻이야? 35년 전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 너무 어렵고 상처받기 쉬웠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잖아. 아픔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기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35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웃고 울고 화내고 위로하고. 미연 씨, 나는 정말 행복해. 지금. 나도. 우리 애들 결혼식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결혼식 날 우리도 뭔가 특별한 거 하면 어떨까? 뭘? 사진 찍기? 우리 둘이서. 35년 만에 커플 사진. 그래. 기념으로.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연 씨, 저기 봐. 노을. 예쁘다.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기선은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우리 둘의 얼굴과 뒤로 보이는 노을. 잘 나왔다. 사진을 보니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거 애들한테 보내줄까? 그래. 기선은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제목은 노을 데이트. 곧바로 다혜와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다. 다혜 어머니. 진짜 사귀시는 거예요. 지훈 아버지 멋있으세요. 축하드려요. 우리는 웃었다. 봤지? 애들이 좋아해.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선이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도. 다음엔 언제 볼까? 내일? 너무 빨리 보는 거 아니야? 나는 매일 보고 싶은데. 기선은 솔직했다. 그럼 내일 보자. 뭐 하면 좋을까? 영화 볼래? 오랜만에. 좋아. 몇 시에? 오후 2시? 알았어. 기선은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잘자, 미연 씨. 잘자, 기선 씨. 집에 들어와서 다혜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기선 아버님이랑 사귀세요? 응, 그런 것 같아. 진짜요? 대박. 다혜는 신나서 뛰었다. 어머니 진짜 좋아 보여요.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사랑은 역시 사람을 바꾸나 봐요. 너도 지훈이 만나서 많이 밝아졌어. 어머니도요. 우리는 웃으며 안았다. 그날 밤 나는 35년 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기선과 재회했다. 정확히는 일주일 전부터지만 오늘이 진짜 시작인 것 같다. 35년 동안 놓쳤던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나는 기선을 사랑한다. 3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도 혼자 살아오느라 많이 지쳤소. 기선이 내 집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며칠 후 기선은 큰 결심을 하고 찾아왔다고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들어와. 차 마시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커피를 내왔고 기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연 씨,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계 말이야. 기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3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지훈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아들을 키웠지. 힘들었겠다. 힘들었어. 정말. 아이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견디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기선이 나를 봤다. 당신을 잊지 못한 거였어.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도 해봤어.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지.
당신이 자꾸 떠올라서. 기선 씨. 그래서 포기했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 외로워도 쓸쓸해도 그게 내 운명이라고. 기선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기선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기선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미연 씨, 내가 제안이 있어. 뭔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 그냥 가끔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인으로. 가슴이 뛰었다. 진지하게라는 게 어느 정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나는 숨이 멎었다. 결혼. 61살과 62살의 결혼. 기선 씨, 우리 너무 늙지 않았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미연 씨, 나는 진심이야.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기선의 눈빛은 확고했다. 35년을 놓쳤잖아.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 나도 그래. 하지만 결혼은 좀 급한 거 아니야? 그럼 천천히 가자. 먼저 연인으로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 다음에 결혼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줘. 뭘? 이번엔 도망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기선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다. 안 도망갈게. 약속해. 정말? 응. 이번엔 내가 먼저 놓지 않을게. 우리는 키스했다. 오랫동안.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우리에겐 특별했다. 미연 씨, 나는 당신과 있으면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나도. 심장이 막 뛰어.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기선 씨, 우리 여행 가면 어때? 여행? 응. 제주도나 강릉 같은 데로. 좋아. 언제 갈까? 다음 달? 그래. 예약할게. 기선은 즉시 휴대폰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좋은 호텔 있네. 여기 어때? 좋아. 그리고 맛집도 찾아보자. 우리는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짰다.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일주일 후 다혜와 지훈의 결혼식 준비 모임이 있었다. 우리 4명이 모여 예식장을 둘러봤다.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다혜가 말했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지훈도 동의했다. 예식장 직원이 우리에게 설명했다. 이 홀은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야외 정원도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서 사진 찍으면 예쁘겠다. 내가 말했다. 그럼 여기로 결정할까요? 다혜가 물었다. 그래. 여기로 하자. 우리는 예식장을 예약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지훈이 물었다. 아버지, 어머님, 혹시 사진 찍으실 생각 있으세요? 저희 결혼식 때. 사진? 네. 두 분도 함께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기선이 나를 봤다. 미연 씨, 우리 찍을까? 좋아. 그럼 저희가 사진작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다혜가 신나서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드레스 입으실 거예요. 드레스? 네. 어머니는 예쁜 드레스 입으시고 아버님은 턱시도 입으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멋있으면 되죠. 지훈도 거들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아버지 턱시도 입으신 거. 기선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럼 해볼까? 진짜요? 응. 미연 씨도 드레스 입어봐. 예쁠 것 같은데. 나? 이 나이에 드레스? 왜 안 돼? 당신은 예뻐. 기선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기선 씨,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인데. 다혜와 지훈이 웃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네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선이 말했다. 미연 씨, 나는 정말 다행이야. 뭐가?
우리가 다시 만난 거. 애들 덕분에. 나도. 만약 애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못 만났을 거야. 운명인가 봐. 그래.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기선은 내 손을 잡았다. 미연 씨, 내가 평생 지켜줄게. 나도. 기선 씨를.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도. 우리는 약속했다. 서로를 지키기로. 이번엔 절대 놓지 않기로. 그날 밤 기선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여서.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평생 보고 싶어. 사랑해, 미연 씨.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기선 씨. 3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평생 사랑할게.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61살의 나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었다. 믿기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35년 만에 되찾은 사랑.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결혼 이제 찬성한다. 다혜와 지훈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우리는 다시 4명이 모였다. 이번엔 공식적으로 결혼 허락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말요? 다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너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내가 대답했다. 저도 찬성합니다. 기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 둘은 정말 사랑하는 게 보여. 지훈이 기선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야지. 내 며느리 아닌가. 기선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혜도 내게 와서 안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힘드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뭐가 힘들어.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도 행복해. 우리 넷은 함께 포옹했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얻은 화해였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할게요. 다혜가 신나서 말했다. 청첩장 디자인도 골라야 하고 메뉴도 정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천천히 해. 시간 있잖아.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결혼식 때 뭐 입으실 거예요? 우리? 네. 저희가 부탁드린 사진 촬영 있잖아요. 드레스랑 턱시도. 기선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 진짜 해야 해? 네, 꼭 하셔야 해요. 저희 결혼 앨범에 넣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해야지. 진짜요? 어머니도 괜찮으세요? 응. 해보자.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나는 기대됐다. 드레스를 입어본 지 35년이 넘었으니까. 일주일 후 우리는 드레스 숍에 갔다. 다혜가 예약해둔 곳이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직원이 하늘색 드레스를 보여줬다. 예쁘다. 입어볼까? 나는 탈의실에 들어가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내가 있었다. 61살의 나는 여전히 드레스가 어울렸다. 어머니 너무 예뻐요. 다혜가 감탄했다. 정말? 네, 진짜 공주님 같아요. 기선도 턱시도를 입고 나왔다. 멋있었다. 기선 씨 잘 어울려. 당신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분 사진 찍어드릴까요? 직원이 물었다. 네, 부탁드려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마치 결혼식 사진처럼. 와, 정말 멋있어요. 진짜 신랑 신부 같아요. 다혜가 사진을 보며 좋아했다. 이 사진 결혼식 때 슬라이드에 넣어도 될까요? 그래, 넣어라. 드레스숍을 나오며 기선이 내 손을 잡았다. 미연 씨, 우리도 결혼식 올릴까? 뭐? 농담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하고 싶어. 기선 씨,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칠 후 다혜와 지훈의 예식 리허설이 있었다. 우리도 참석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가 외쳤다. 지훈과 다혜가 손을 잡고 입장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주례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기선이 단상에 올라갔다. 주례를 맡기로 했으니까. 신랑 신부 여러분. 기선의 목소리가 울렸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기선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다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화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기선이 나를 봤다. 그래야 35년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했다. 리허설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줄의 말씀 정말 좋았어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다행이다. 떨려서 어쩔 줄 몰랐어. 어머니 우셨죠? 다혜가 물었다. 응, 감동해서. 저도요.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선이 말했다. 미연 씨, 우리도 줄의 말씀처럼 하자. 뭐? 대화하는 거. 뭐든지 솔직하게 말하는 거. 좋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자. 이번엔. 응. 약속해. 기선은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았다. 미연 씨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키스했다. 오랫동안. 그날 밤 다혜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뭔데? 어머니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밝아지셨어요. 다혜야 고마워. 내가 지훈이를 만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어머니도 기선 아버님을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러게. 신기하지?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네. 어머니와 기선 아버님은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35년이 걸렸지만 다혜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었다. 다혜야, 너는 행복하니? 네. 진짜 행복해요. 지훈이 만나서. 잘 됐다. 어머니도 지훈이 마음에 들어. 정말요? 응.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 저도 지훈이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럼 됐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도요. 우리는 안았다. 오랫동안.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모였다. 청첩장 다 돌렸어요. 네. 100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음식은? 코스 요리로 준비했어요. 사진작가는? 확인했어요. 당일 오전에 오신대요. 모든 게 준비됐다. 이제 결혼식만 남았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다혜가 말했다.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당연한 거지. 우리 딸인데. 저도 감사합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이 계셔서 제가 다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기선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야말로 고맙지. 너희 덕분에 우리도 다시 만났잖아. 그러게요.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모두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우리 이제 가족이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기선이 내게 말했다. 우리는 결혼식장 최종 점검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었다. 가족? 응. 지훈과 다혜가 결혼하면 우리는 사돈이잖아.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고 싶어. 기선이 내 손을 잡았다. 미연 씨,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무슨 뜻이야? 결혼하자. 나는 숨이 멎었다. 기선은 진지했다. 기선 씨, 나는 진심이야.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기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35년 전에 사려고 했던 거야.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다.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기선 씨, 이게 당신한테 프러포즈 하려고 샀어. 35년 전에.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떠났지. 눈물이 났다. 그래서 3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주려고. 기선 씨, 미연 씨, 나랑 결혼해줘.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하자. 기선은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워줬다. 딱 맞았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사랑해, 미연 씨. 나도 사랑해, 기선 씨. 우리는 키스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혜와 지훈을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기선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도 결혼하기로 했어. 네? 다혜와 지훈이 동시에 소리쳤다. 정말요? 응. 너희 결혼식 끝나고 우리도 할 거야. 대박. 어머니 축하해요. 다혜가 나를 안았다. 저도 축하드려요. 지훈도 기선을 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시는 거네요. 그래. 우리 모두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축배를 들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않았어. 저희 결혼식 끝나고 바로 하세요. 뭐? 네. 같은 날에요. 저희 다음으로. 다혜의 제안에 우리는 놀랐다. 그게 가능해? 물론이죠. 예식장에 말씀드리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커플의 결혼식. 생각만 해도 감동이에요. 지훈도 동의했다. 저도 좋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축복받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기선이 나를 봤다. 미연 씨 어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럼 결정. 다혜가 신나서 말했다. 결혼식 전날 우리는 각자 준비를 했다. 나는 다혜와 함께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하러 갔다.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예쁘다.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어머니 것도 준비했어요. 내 것? 네. 어머니도 드레스 입으셔야죠. 다혜가 보여준 드레스는 우아한 크림색이었다. 이거 나한테 맞을까? 물론이죠. 입어보세요. 나는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니 믿기지 않았다. 61살에 내가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혜가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다혜야. 우리는 안았다. 모녀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특별한 날이 될 것이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긴장됐다. 61살에 다시 결혼식을 올리다니. 어머니 준비 도와드릴게요. 다혜가 와서 메이크업을 도와줬다.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게. 믿기지 않아. 기선 아버님도 떨리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메이크업이 끝나고 드레스를 입었다. 완벽했다. 어머니 정말 공주님 같아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이미 와 있었다.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 미연 씨. 기선이 나를 봤다. 턱시도를 입은 기선은 정말 멋있었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당신도 멋있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식이 시작됐다. 먼저 다혜와 지훈의 결혼식. 신랑 신부 입장. 다혜와 지훈이 입장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기선이 주례를 맡았다. 신랑 신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부부가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선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다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대화하세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세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혜와 지훈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우리 차례였다. 다음은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하객들이 놀라워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랑 신부 입장. 기선과 나는 손을 잡고 입장했다. 35년 만의 결혼식이었다. 단상에 섰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다. 다혜가 주례를 맡았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두 분은 35년 만에 다시 만나 결혼하십니다.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 아버님, 이번엔 절대 놓지 마세요. 평생 함께 하세요. 약속합니다. 기선과 나는 함께 대답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선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35년 동안 간직했던 그 반지. 신부는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선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리는 키스했다. 오랫동안. 축하합니다. 모두가 외쳤다. 피로 연장에서 우리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미연 씨 정말 축하해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다. 고마워. 오랜만이지? 그러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기선도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다. 기선이 정말 잘 됐어. 평생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운명은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가족 사진. 다혜, 지훈, 기선 그리고 나. 모두 웃으세요. 사진작가가 외쳤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으니까. 우리 이렇게라도 다시 이어지는 거네. 피로연이 끝나고 기선과 나는 예식장 야외 정원에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다혜와 지훈도 함께 나왔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다혜가 말했다. 우리도.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너희가 없었으면 우리는 못 만났을 거야. 기선이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고마워. 우리는 넷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노을을 배경으로. 이 사진 평생 간직할게요. 지훈이 말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사진이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혜와 지훈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먼저 자리를 떴다. 어머니, 아버님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사랑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나와 기선은 손을 잡았다. 우리도 신혼여행 가야지. 기선이 말했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 저번에 계획했던 거. 좋아. 언제 갈까? 다음 주? 그래.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노을을 바라보며. 기선 씨 믿겨. 뭐가?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 안 믿겨. 꿈만 같아.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 미연 씨 35년 전 생각나? 응. 자주 생각해. 나도. 그때 우리는 정말 어렸지. 그러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많이 서툴렀어. 하지만 진심이었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도. 기선이 내 어깨에 기댔다. 35년이 아깝긴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맞아. 지금의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별이 예쁘다. 그러게. 미연 씨 저 별 보여? 응. 어디? 저기. 제일 밝은 거. 보여. 저게 우리야.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낭만적이네. 우리는 웃었다. 기선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함께 살면 되지. 평범하게. 평범하게? 응.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좋다. 그리고 가끔 여행도 가고 다혜와 지훈이도 만나고. 손주들도 봐야지. 손주들? 응. 곧 생기겠지. 그러게. 벌써부터 기대된다. 우리는 상상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미연 씨, 나는 정말 행복해. 나도. 3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러게. 결국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운명이었어.
기선이 나를 안았다. 미연 씨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나도 사랑해. 평생. 우리는 키스했다. 별빛 아래에서.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예식장 직원이었다. 손님들 죄송한데 문 닫아야 해서요. 아,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우리는 일어났다. 혹시 두 분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시죠? 네, 맞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5년 만에 재회라니.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식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우리 집은 어디로 할까? 기선이 물었다. 글쎄 당신 집, 아니면 당신 집, 아니면 새로 구할까? 그것도 좋겠다. 우리 둘만의 새 집. 그래. 그렇게 하자. 차에 올라타며 기선이 말했다. 오늘 밤은 호텔에서 자자. 신혼 첫날이잖아. 좋아. 호텔로 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기선 씨. 응?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 나도. 내 인생 최고의 날.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와, 여기 좋다. 그치? 내가 특별히 예약했어. 고마워. 창밖을 보니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정말 예쁘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기선 씨 언제까지 이럴 거야? 평생. 당신한테는 평생 이럴 거야. 우리는 웃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피곤하지? 응. 근데 행복해서 안 피곤해. 나도. 기선이 나를 안았다. 미연 씨, 내가 약속할게. 뭘?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기선 씨를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이야. 응. 약속.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35년 만에 되찾은 사랑을 다시는 놓지 않기로.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기선 씨. 응? 우리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 오래 걸렸지만 결국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기선은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잘자 내 사랑. 잘자 내 사랑.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61살과 62살의 신혼부부. 3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완성된 사랑의 이야기.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비췄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두 사람. 3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영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남은 생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가며 오래된 인연의 완성.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결실이었다.